자, 10번입니다. 대지 소유권 확보입니다. 허가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허가받으려면 땅 사와라 이 얘기죠.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10번도 좀 10번, 11번 둘 다 중요 표시해야 돼요. 일단은 허가 신청하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박스에 해당하면 없어도 됩니다. 1, 2, 3, 4, 5가 있는데 3번은 별 의미가 없고 1, 2, 4, 5를 잘 잡을 것 같아요. 1번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즉 사용 동의 받았다. 우리 보통 지주 동의 받는다 그러죠. 사용 동의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체크합시다.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그 말은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은 반드시 소유권 확보해야 허가해 준다 이 얘기고요. 2번입니다. 2번은 집합건물, 집합건물. 2번 집합건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집합건물이다 그러면 소유주가 여러 명이지 이렇게. 소유주가 여러 명인데 건물이 노후 불량합니다. 철거하고 다시 합시다. 개축합시다. 리모델링 합시다. 몇 명은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면 참 애매하게 된 거예요. 일부 찬성, 일부 반대 그러면 건축법에 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여태까지는 집합건물법 따라가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 자, 소유자 수 80 이상이 동의하고 수 80 이상이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먼저 뭐 해준다고요? 허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허가해줄게. 그럼 이렇게 해서 허가해주면 그러면 나는 동의 안 해. 동의 거부한 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가래. 근데 반대할 바에는 차라리 나가라. 매도 청구. 매도 청구하는데 매도 청구할 때는 매도 청구할 때는 처음부터 나가 이러지 말고 거부한 자들하고 얼마 이상 3개월 이상 먼저 협의하고 세 달 이상 협의하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협의되면 이미 동의했겠죠.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매도할 때는 매도 청구는 시가에 의한 매도 청구요. 시가 줄 테니까 팔고 나가세요 라고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소를.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한다. 그러면 매도 청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어디에 있냐? 일반법은 매도 청구에 대한 일반법 무슨 법이요? 집합건물법이니까 매도 청구에 대한 집합건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원장님한테 배워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요. 자, 2번. 건축자 건축물의 노후와 구조 안전 문제 등 대등이 증가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건축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받고 수 80 이상 이 동의한 공유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면 어쩐다고? 허가해 준다고. 그럼 그 뒤에다 살짝 써야지. 매도 청구 써놔야지. 뒤에다가 이제 매도 청구 써놓고 그리고 11번으로 내려와야죠. 그럼 11번 연결합시다. 11번. 건축가 받은 건축주는 이제 허가는 받았어요. 80 허가 받았어요. 해당 건물 대지 공유자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집을 체크합시다. 시가로 매도할 거를 청구할 수 있다. 시가입니다. 시가. 이 경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체크합시다. 3개월 이상 협의. 준용.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 지분으로 본다. 그 다음에 12번은 매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갑인데 얘가 거부했는데 얘가 어디 있나 모르지. 행불.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있다고? 모른다니까. 어디 있다고? 모른다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얘가 무슨 신문 좋아요? 모르지. 2 이상 되는 일간신문에 2번 이상 광고하고 주말에 때 나오세요. 며칠 기다리고 30일 기다리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때는 얘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가치를 빼야지. 건물 가치 산정해서 법원에다 맡겨야지. 근데 누가 이 건물 가치 산정한다. 누가 들어가요? 간평사 들어가겠지. 간평사가 내 친구가 가면 싸게 나요? 비싸게 나요? 건축주 다른 사람들 친구가 간평사로 가게 되면 그 가치가 정확히 나오겠냐고. 안 나오겠죠. 누가 보내야지? 허가권자가 보내는 간평사 2사람이 들어가서 감정평가 해오면 n분의 1
산술 평균 가격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어쩐다고? 쓸고 사업을 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이 소유자 확인이 곤란하면 이건 어디가나 다 똑같아요. 소유자 확인이 곤란하면 건축법이든 주택법도 읽어보나 마나 중요하잖아. 이쪽 파트는. 어쩐다고? 2일 이상 일간신문에 2번 이상 공고하고 30일 기다리고 그래도 안 나타나면 허가권자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평업자 2인 이상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고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어디가나 다 똑같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박스 3번 가가지고 3번 안 중요. 4번입니다. 4번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지에 매입하거나 양해하거나 확인하면 자 건축주가 갑입니다. 허가 좀 해주세요. 허가권자가 오케이 오라. 근데 이만큼 해가지고 누구 거고 국유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공유지는 거요. 네 땅 아니잖아. 갑이 뭐라고 허가권자한테? 근데요 여기서 나한테 판다고 했거든요. 진짜? 허가권자가 진짜 팝니까? 판다니까 확인만 해주면 허가권자가 국공유관리청에 확인을 받아서 어쩐다고? 소유권 확보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렇지만 허가해 준다 이 얘기요. 판다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요. 5번입니다. 5번 집합금을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뭐 받았다고요? 결의가 있었다. 공용 부분 변경하기 위해서 결의가 있습니다. 결의가. 그럼 어쩐다고? 허가해 준다고. 정리하면 1번. 자, 허가 받으려면 소유권 확보하라. 미확보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근데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 되면 반드시 확보. 둘, 집합건물이다. 80 동의하고 허가받았다. 미확보한 것은 매도 청구한다. 3개월 이상 협의, 시가에 따라 매도 청구. 셋, 국공유지가 있으면 허가권자가 국고유관리청에 확인받으면. 넷, 집합금을 공용부분 변경하여서 뭐가 있다? 결의가 있다. 결의가. 어제는 제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중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예요? 예, 평택 갔다 와서 평택 가서 임장을 하고 그리고 임장 끝나고 또 토론하고 막 토론하는데 한 분이 그분은 토목 설계예요. 토목 설계를 갖다 오래 하다가 지금 이제 직장을 바꾸려고 지금 중개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건축 분야에 있던 사람이 중개 들어오면 유리한 게 되게 많아요. 일치를 한데. 근데 그분이 땅을 가져와서 교수님 이 땅이 있는데요. 그래 있는데요. 이 지역이 있는데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가 시유지가 있고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가 시유지가 있어요. 이 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근데 이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이 땅이 조금씩 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걸 갖다가 결합해서 건축하라고 그래요. 결합 개발하라고. 이 땅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큼 해가지고 한 필 찍고 이만큼 해가지고 한 필 찍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렇게 땅 모양이 이렇게 안 생겼죠. 안 생겼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지구 단위로 이렇게 짜는 이렇게 지구 단위 이렇게 하니까 이쯤이 조금 들어오고 이쯤이 조금 들어오고 얘를 사야 되거든요. 얘를 사야 되는데 시청에서 이거 시우지니까 공유지 어찌해야 돼요? 팔아야죠. 파세요? 팔게. 지금 팔아라. 그건 아니지. 법이 있는데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팝니다. 그 절차에서 팔면 몇 달 겁니까? 4달 겁니다. 4달 내에 사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땅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데. 왜 못 사는데요? 왜 못 사냐 그러면 이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교수님 이래저래 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합시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4달 뒤에 소유권이 넘어오면 뭘 하더라? 4달 뒤에 소유권 넘어와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하면 그래서 내년에는 주차장법 바뀌어요. 지금 주차장법이 자 이게 몇 메타입니까? 5m. 이게 몇 메타입니까? 2.2m인데 내년 가면 이게 2.5m가 됩니다. 2.5m 되면은 아파트 지어서 건설사가 아파트 지어가 이제 주차 구역이 달라진다고 이제 그러면은 지하 2층 파야 될 아파트가 지하 3층을 파야 된다 이제는 주차하고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것은 대부분 건축에서 이제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지금 빨리 이걸 확보하고 빨리 허가받고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4달이면 못 하는데 4달 못 하는데 이거 4달 내에 미리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 주면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지만 요즘 받겠습니까? 봉투에다? 받을 수가 없지? 뭐 어떻게 할까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뭡니까? 그래서 원하는 거 뭡니까? 아니, 땅을 사야 땅을 사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건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왜 살려고 했습니까? 살려고. 왜 살려고 했습니까? 지금 뭐가 있다고? 4번 제도가 있다고, 4번 제도가. 4번 제도 쓰면 되지. 왜 살려고 했으냐고, 지금은. 어쩐다고? 자, 허가 신청하세요. 남의 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공유지죠, 공유지. 그러면 허가권. 이미 우리는 이제 확인해야죠. 팔 거죠? 팔 거죠. 근데 나 지금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요. 승낙하세요? 하세요. 한 상태에서 허가 신청하면은 여기서, 아니, 남의 땅 있잖아. 아, 팔기로 했습니다, 이거. 팔기로 했는데, 그럼 어쩐다고? 여기에서 이 관리청에게 물어본다고. 팔기로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지금 안 팝니까? 아, 법이 정하는 절차가 되니까 4달은 있어야지. 넘어가는 절차가 있으니까. 확인만 해주면 어쩐다고?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 어제 하나 해결했어요. 4번 제도가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는 10번이 통째로 없었어요. 근데 이 제도 작년에 처음 들어오고. 그래서 10번하고 11번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넘겨보게 되면 13번 건축허가 제한. 시험 끝나고 확인해 보세요. 100% 나와요, 100%. 지문 하나 나와도 반드시. 건축법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이에요. 건축허가 제한. 100% 생각하고 지문 하나. 한 문제 나오면 진짜 좋죠.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안 되면 지문 하나 나와도 무조건 나옵니다. 자,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그럼 우리는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그러죠. 허가권자 누구래? 그러면 특별자치도 시, 군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뭐 한다고? 여기에서 허가한다고. 그럼 얘들한테 야, 허가하지 마 라고 제안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제안하려면 얘보다는 높아야 되잖아요. 높아야 되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장이 나오겠지. 얘보다 높은 애 있죠. 얘보다. 그럼 누가 나오겠죠?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도 할 수 있겠죠. 그 뭐라 하냐? 국토부 장관은 전부 다 잡는다. 허가권자의 허가 제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제한.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1번 보면 국장이 제한입니다. 국장은 줄 겁시다. 국토관리.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줄 겁시다.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위에서 요청할 때. 국장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 필요하다고 요청한다. 그러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권자 네 허가하지 마.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어제 했는데요. 그거 어쩐다고? 착공하지 마요. 착공을 제한한다고. 허가 제한, 착공 제한입니다. 허가 제한, 착공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계획이요. 아까 국토관리는 누구라고요? 국장.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누구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요. 이 구분해야 돼. 그 시험 문제니까. 그래서 지역계획, 도시계획 필요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시, 군, 구청장에 허가한 거면 착공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한하는 것 자체가 결정 아닙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하려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의 거쳐서 결정했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고시공고 알려는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3번 보게 되면 국장이나 시도는 자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때는 주민의 주민 의견 청취한 후 그 다음에 심의 거친다. 심의는 상식이에요. 지금 심의 상식이니까 뭐가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 제한 기간이 나오면 답이니까 암기합시다. 제한 기간은 2년 이내, 연장은 1회 1년. 제한 기간 2년 이내, 연장 1회 1년. 제한 내용의 통보입니다. 제한 통보. 국장이나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자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왜 제한한다? 목적. 몇 년 한다? 기간. 대상 건축물의 종류, 대상 구역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히 해가지고 두리뭉실 제한 이러면 안 되고 왜 한다? 몇 년 한다? 뭐만 한다? 규모가 얼마 이상인데 정확하게 어디만 딱 잡아가지고 그 사실 허가권자한테 통보해요.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면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다른 데 같으면 국장이나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공고하고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면 허가권자가 열람한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특별시, 국장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면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함정 쓰기 좋으니까 좀 주의하시고 6번 해제 명령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시군구청의 허가, 착공 제한하면 국장한테 보고하고 보고받은 국장은 지나치다, 해제, 명할 수 있습니다. 해제, 명할 수는 없고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권고는 무슨 권고입니까? 풀어! 라고 해제, 명할 수 있다. 그래야 돼. 다 해봤자 몇 줄 안 되는데 반드시는 기억하시고 4번 가, 설, 건축물 이해는 별로 안 중요. 6월달에 한번 합시다. 넘어갑시다. 중요 파트 가설 건축물에 10년 가면 한번 나올까 말까인데 작년에 한 문제 났으니까 어른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6월달 가서 합시다. 513페이지 보면 건축물의 설계에서 513페이지 1번 설계 X 나온 적 없음. 514페이지 2번 설계도서 X 3번 건축물의 착공 수술 읽어보고 6월달에 할지도 몰라. 안 나온 지 이미 15년 넘었어요. 515페이지 시공감리 X 보지 말고 16X, 17X, 18X, 19X, 20페이지까지 X, 21페이지 허용오차 X. 허용오차 이것은 주택관리사는 나온 적이 있어도 공인중개사 나온 적 없음. 522페이지 X. 그 나오면 어쩌죠? 그러다 나오면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888 나중에 그 전법 알려줄 테니까 그걸 터득해야 돼요. 523페이지 건축물의 사용승인 옆에다 씁시다. 준공검사 써놓고 준공검사 쓰기는 쓰고 6월로 넘겨야 돼요.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요. 넘겨놓고 가능성 있는 거 잡읍시다. 지금 6월달에 한번 할 테니까 어디 갑니까? 527페이지 보면 지금 건축법 중요한 파트 지금 아주 중요한 파트 이게 지금 2개 파트가 지금 끝난 거 이쪽 파트가 지금 중요히 끝났다고. 그 다음에 3장 보게 되면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인데 이 관리 1번 관리 의무 이건 스스로 읽어봐야 돼요. 옆에 보게 되면 528, 529, 530, 531까지는 안 해요. 얘들이 자주 나오면 하지만 완전 어쩌다 나오는데 여기서 나왔다가 저기서 나왔다가 완전 정잡 저잡 나오니까 안 한다고 넘겨갑니다. 넘어가고 532페이지 2번 용도 변경 99.9%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가 대수사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건축 허가와 관련된 파트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쪽이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고. 용도 변경도 무조건 잡고 이쪽이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고. 용도 변경인데 용도 변경하려면 먼저 건축물의 용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534페이지 가면 534페이지 6번 건축물의 용도 구분해가지고 건축물의 용도는 총 몇 가지가 있는가? 29가지 있습니다. 29가지. 근데 박스는 28번밖에 없는데요. 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0은 개정이 됐는데 대령은 개정이 됐는데 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근데 책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법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8 쓰는데 사실은 현실은 29까지 있어. 29까지 있고 그러면 그 박스 밑에 2번에 복수용도 인정 있죠? 기억. 한 번쯤은 듣고 가야 되니까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를 해서 허가, 신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기존형의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니은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용도가 이법 관계 법령이 정한 건축 기준과 입지 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해서 복수용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 지금 우리는 여기는 2층이에요. 2층. 여기는 2층인데 2층. 2층이니까 생각이 안 타요. 여기는 2층인데 여기는 지금 용도가 뭡니까 하면 근생이죠. 근생. 근린 생활시설. 근린 생활시설 말고 다른 용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복수 용도를 법이 정하는 기준만 맞으면 한다니까.
그래서 중개사무소한테 꼭 중개사무소를 만들어서 사는 것이냐? 안경점에서 중개사무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슈퍼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커피숍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중개사무소 안 내더라도 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축물의 종류인데 7번 있죠? 1번 단독주인데 1번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게 1번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책은 잘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책에서 그냥 학생들 보기 편하게 책을 갖다가 마음대로 바꿔버리니까 우리 법 전문 보게 되면 법 첫 번째 몇 조? 1조 그러죠. 1조, 2조, 3조, 4조. 1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그럼 뭐라 그래요? 1항 그래 1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7번에 1 나왔지 1. 7번에 1 그럼 이건 이제 1호입니다. 1호. 그 밑에 가 나다라. 가 그러죠. 가. 거기 뭡니까? 목 그럽니다. 목. 그래서 조, 항, 호, 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조, 몇 항, 몇 호, 몇 목 그런다고. 이 내용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할 때 이거를 보고 중개.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거를 모르면 나중에 중개를 못해요. 몇 페이지 뭡니까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저기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면은 100페이지 보게 되면 99페이지 먼저 봅시다. 99페이지. 99페이지 보면 맨 밑에 19번 뭐가 있습니까? 계획관리 건축할 수 없는 거 그랬죠? 없는 거. 왼쪽에 1번 건축할 수 없는 거, 2번은 도시계획 조례가청은 없는 거 그랬죠? 한 장 쫙 넘겨봐. 쫙 넘겨봤더니 거기 지금 100페이지 왼쪽 오른쪽 다 있죠. 다 해가지고 사호, 아목, 자목, 너목, 러목에 따른 이종 근생은 할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호가 뭔데? 이거예요. 사호가 뭔데? 그 다음에 자목, 아목, 너목이 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 학생들이 이렇게 쉽게 한다고 책을 갖다 내 멋대로 바꿔버리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가 안 돼, 중개가. 그래서 지금 거기 나오는 사호가 뭐냐 그러면 자, 책 몇 페이지요? 536페이지. 536페이지 큰 글자 4번이 뭡니까? 이종근생. 그게 사호입니다. 사호. 그 다음에 다시 100페이지 가가지고 아목, 자목, 너목, 러목 있잖아요. 그러면 아가 뭡니까? 537페이지 아목 있죠? 휴겸점, 자목, 일반입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목, 몇목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읽을 때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534페이지 가가지고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29가지 이렇게 말을 하고 읽을 때 1번, 2번 이렇게 읽지 말고 시험 문제가 1번, 2번 안 그러고 호 그러는 호 시험 문제가 통일호 상호 간의 변경 이 말이 나온다고. 그럼 통일호가 뭔데 통일호가? 그래서 읽을 때는 1호, 2호 그렇게 읽으라는 거야. 1호, 2호. 그래서 1호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3호 일종근생, 4호 이종근생 그렇게 배워놔야 나중에 실무 가서 그대로 씁니다. 자, 그럼 이제 534페이지 시작합니다. 이제 1호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가지가 있고 2호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주택, 기숙사 4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주택 잘 나와요. 주택의 종류 몇 가지요? 2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 공동 차이점은 하나냐, 둘 이상이냐. 하나, 단독, 둘 이상, 공동. 뭐가? 소유권이. 하나의 건축물이 구분 소유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공동. 안 된다. 그러면 단독. 자, 단독입니다. 가, 단독. 아무 말이 없어요. 나, 다중. 다중이 최근 들어서 갈수록 요즘 인기를 끌어요. 애들이 서울에서 대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원룸 잡으면 월세 얼마예요?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해요. 50, 60, 70 해가지고 특히 대학생 소득이 없잖아요. 무슨 소리 냅니까? 그래서 원룸을 잡으면 원룸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고. 거기서 자고 씻고 먹고 한다고. 그러니까 비싸지. 그러니까 그럼 뭐만 따로 하고 잠 따로 자고 씻는 것 따로 씻고 먹는 건 동시에 먹으면 안 됩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다중입니다. 다중. 일반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는 것. 독립된 주거 형태란 이 방 안에서 뭐 돼야 돼요? 자고 씻고 먹고 해야 된다고. 근데 독립적 같이 하니까 각 신별 방마다 욕실은 있으나 뭐는 없다? 부엌은 없다. 치사 부엌은 없다. 그러니까 먹는 건 공동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한번 한 개동 쓰는 바닥면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3개층 이하일 것.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우리 시험에서는 다중 그러면 중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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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중, 3, 3개층 이하 330 이하. 두 번째 다가구 옆에다 써요. 원룸. 원룸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원룸 통매매 원룸 얘기하는데 건축물 대장 떼보면 다가구 주택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요건을 모든 같은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번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 말은 구분 등기 안 되는 거. 뭐가 안 돼요? 원룸 분양이 안 되는 거요. 분양되는 원룸이 있던데요. 그거는 공동주택, 그거는 도생이에요. 도생. 공동주택 도생이라고 해서 원룸은 분양이 안 돼요. 분양되는 원룸 뭐라? 공동주택이다. 그런 도생이다. 그래서 다가구 1번 주택을 쓰는 층수가 몇 개층이야? 3개층 이하. 두 번째 한 개동 주택을 쓰는 바닥 몇 개 얼마 이하? 610 이하. 세 번째 19세대 이하. 딱 보고 원룸은 몇 개까지 가능하구나. 19개까지. 원룸은 최대 건물 하나에 19개까지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그러면 3개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그 다음에 공간입니다. 공간. 사택 이런 거 생각하면 좋죠. 공간 그러면. 2번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되는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연립 4개층 이하이고 610 초과. 다세대 4개층 이하이고 610 이하. 연립하고 다세대는 둘 다 4개층 이하죠. 아파트는 5개층 초과죠. 그러면서 연립은 660 초과. 한 동에서 주거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660 초과 200평 넘는 거. 한 동에서. 다세대는 200평이 안 되는 거. 660 이하. 그리고 기숙사는 뭐 읽을 필요 없어요. 기숙사도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 공동이 출제가 잘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건축법은 그거 말고 4개 무지 많으니까. 뭐 어디 가서 나옵니까? 주택법. 다음 주에는 주택법에서 주택이란, 그리고 학개론 가가지고 부동산 학개론, 그리고 중개 실무 가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단독 다중은 반드시 알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3호 일종근생입니다. 일종근생 과목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집 갑시다. 소매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슈퍼. 네, 지금 슈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슈퍼 없어요. 그러니까 슈퍼가 지금 거의 없고 편의점 있죠. 편의점. 슈퍼 없어지고. 그래서 없애버리고 갖다 명칭 갖다 소매점 이렇게 바꿔버린다. 명칭 갖다가. 소매점인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합계가 1000 미만입니다. 소매점 면적이 얼마요? 1000 미만.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이 봐요. 이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숫자 암기 해야 되는 숫자 암기 하는데, 자, 1종부터 해가지고 쭉 가게 되면 몇 가지 나온다고. 이게 29번까지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545페이지 보면 545페이지에 친절하게 숫자 정리했지 않았어요? 숫자 정리 쫙 했어요. 545, 546 친절하게 숫자 정리 다 해줬으니까 숫자만 암기하면 돼요. 아주 쉽죠? 뭐라고요? 그게 암기가 되겠냐고. 그게 암기가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29가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문제를 어떻게 그 방법을 알고 방법에 맞게끔 공부해야지 단순 무식하게 안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545, 546 그 숫자는 절대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 그렇게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뭐라고요? 소매점.
소매점을 쓰는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뭡니까? 제1종 근생이다. 그러면 소매점이 1000 이상이면 뭡니까? 봅시다. 소매점이 1000 이상이 뭐냐 그러면 어디 보냐 그러면 538페이지 7호 판매시설 봐보세요. 판매시설 가, 나, 다 있죠. 다. 네. 다 상점해가지고 이거 말을 줄여버렸네. 이건 법조문을 갖다가 법조문을 그대로 붙여줘야 되는데 이분이 이 잭슨 분이 내용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런 거라 설명 못하는데 다 상점에 뭐라 나와요? 상점에 뭐라 나오냐면 상점 해가지고 소매점 해가지고 일종은 제외 이렇게 나와야 돼. 상점 해가지고 소매점 해가지고 일종은 제외 그게 뭐라고? 판매시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법조문 보면 법조문 뭐라 나왔냐 그러면 소매점이 1000 미만이면 뭐라 나오고 일종 근생이나 나오고 1000 이상이면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법에는. 법에는 1000 이상이면 그런 거 안 나오고 뭐라 나온다고? 일종에서 제외되면 일종 제외되면 뭐라 나온다고? 판매 이렇게 법에 나온다고. 그러면 소매점이 1200이면 뭐라고? 이렇게 시험이 안 나온다는 게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법에서 그렇게 안 써놨으니까 1200은 뭐라고? 안 나와요. 그러면 소매점은 뭐라고? 말 못하지 이러면 숫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소매점이 300이면 뭐라고? 일종근생. 소매점이 900이면 뭐라고? 일종근생. 1200이면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소매점은 100% 뭐가 나온다고요? 일종근생이 나온다. 일종근생이. 그러니까 숫자 암기를 왜 하냐 이런 얘기요. 어디서 잡아놨냐 이거를 봐줘야지. 어디서 개념을 잡았냐. 소매점 개념은 일종근생이 잡았어요. 1000 미만 일종근생이라고. 일종이 아닌 뭐라고? 판매라고. 그럼 시험 문제가 소매점이 일종이 아니면 이런 거 물어볼 일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드니까 지금부터는 표시는 하되 숫자는 주택하고 중개사무소 2개만 하는 거예요. 숫자는 주택하고 중개사무소 2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가가지고 이제 일종 근생부터 시작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한번 쫙 읽어보고 잘 나오는 거 표시해서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자, 그러면 535페이지, 자, 맨 밑에 3호 일종 근생이고 넘겼더니 36페이지 4호 2종 근생이니까 1종 근생, 2종 근생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하니까 시험 문제는 이것들이 가장 잘 나오죠. 헷갈리기 좋고. 일종 근생 그러면 우리는 근생, 근린 생활시설, 이웃하는 가까운 데 있는 생활시설, 주거생활하면서 이것은 있어야 돼요. 이런 시설들은 주거생활하는 인근에 있어야 되는 시설들. 그러니까 규제가 약한 것들. 2종은 있으면 좋아요. 규제가 강해요. 1종에 비해서 훨씬 강해요. 참 1종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나번하고 나 한 장 넘기면 나하고 아 빼고 다 나와요. 일종은 나번하고 아번 빼고는 다 나온다고 일종은. 그러니까 일단 한번 쫙 읽어보고 나하고 아 빼고 한번 더 읽어야지. 그럼 가번 뭡니까? 소매점. 나번 휴게 음식점. 그러면 빵집 그 정도 생각하고 커피숍 생각하고. 다번 이영업 미영업 목욕장 색다서 사람 위생관리. 사람도 씻어야 되고 의류도 수선해야 되고. 그게 일종. 의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의원. 제일 많이 나온 거 의원. 두 번째 많이 나온 거 일반 음식점. 의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번 탁구장 태중에 탁구장에 탁. 체육도장에 도. 이거 잡아줘야 돼. 탁구장 탁. 체육도장에 도. 탁도. 딱 탁도 알고 530페이지 파. 봐봐요. 파 있죠?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비슷비슷하잖아요. 탁구장이나 체육도장이나 당구장이나 그게 그거지. 근데 구분했다니까. 그래서 어쩔 거예요, 이거 암기해야지. 탁도는 일종이다. 탁도. 무슨 장이 나오면 탁구장, 체육도장, 탁도는 일종이고 나머지는 싹 이종이고. 그러면 다시 일종 가가지고 바번을 쫙 보면서 지역자치에서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수보건소, 관공서는 관공서, 관공서가 1000 미만, 1000이면 300평이잖아요. 관공서 규모가 작은 것은 일종이네. 그러면 규모가 큰 거는 뭘까 생각하다가 경찰서, 파출소 크잖아요. 이것들은. 경찰서하고 시청 크잖아요. 그것들은 업무거든요. 업무. 관공서 규모가 큰 것들은 업무고 규모가 작은 것들은 일종 분석인데 규모가 큰 것 쪽에서는 안 나온다고. 왜? 일종이 먼저 잡아놨으니까. 1000 미만 일종. 일종이 아닌 뭐라고? 업무. 이렇게 간다고. 근데 시험 문제가 일종이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다고. 관공서는 무조건 뭐다? 일종이다. 그 다음에 마을 해관, 마을입니다. 마을 공중 화장실은 일종. 그 다음에 차 봐요, 차. 차에 뭐가 있습니까? 중개사무소. 얼마 미만? 잡아야죠. 30 미만. 30. 9평. 중개사무소 9평. 9평 가지고 중개사무소 합니까? 네. 하죠. 9평도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혁신도시 들어가 봐요. 9평이면 월세가 얼마인가? 월세만 해다 200~300 줘야 되니까 9평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30 미만이면 1종근생. 그 다음에 2종근생입니다. 2종 미리 체크합시다. 가번. 처음에 이제 지금은 나오는 애들. 가번. 그리고 차. 카, 파, 하, 거, 러.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 1종, 2종 문제 많이 내. 아무래도 헷갈릴 수 있고, 마음껏 헷갈리니까 아무래도. 출제니 바보입니까? 헷갈리는 거 내야지. 그럼 2종근생에서 가번, 공연장에서 극장영화관이 원래는 극장영화관이 한 장 짠 넘기면 5호 문화집회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 문화생활 좀 합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극장 좀 다닙니까? 이랬는데 지금은 극장 가는 거는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극장 가는 거죠. 극장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극장이 지금 우리가 이종근생 극장이 이렇게 500점, 옛날에는 500 이상이면 뭐라고요? 문화집회다. 그리고 문화집회에서 제외하면 2종이다. 옛날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5선에 문화집회가 나왔는데 문화집회가 아니면 2종이다. 이런 물을 수 없잖아요. 근데 법을 개정해가지고 500 미만이면 뭐고 2종이고 2종이 아니면 문화집회 이렇게 바꿔놨다고. 그러니까 극장이나 영화관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디서 나온다고? 2종에서 나오지 이제 문화집회에서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어르신은 극장하고 영화관은 무조건 뭐라고? 2종근생. 문화집회가 아니고 2종근생. 나아본 종교집회장, 교회는 무슨 시대인데? 종교시대인데 처음부터 교회가 크게 합니까? 뭐 20평, 30평 하지? 개척교회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자동차가 없어. 나온 적 없어요. 서점 나온 적 없어요. 청포 없어요. 사진관 없어요. 청소년 없고 휴게음식점 나온 적 없고 일반 음식점 두 번째 넘버 2 두 번째 잘 나와요. 일반 음식점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된장찌개입니까? 술집입니까? 술집. 기회 되면 우리 일반 음식점 가볼자. 기회 되면은 한번 주간반 안 되겠네. 이건 주로 야간에 가야 되니까. 일반 음식점은 낮에 가는 게 아니라 밤에 가야지. 일반 음식점은 된장찌개 생각하게 되면 물론 된장찌개 팔아요 거기서. 근데 뭐도 팔아요? 술도 팔아요. 술도. 휴게 음식점은요?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차이점 뭡니까? 네, 주류 판매 주류를 갖다 거기서 술 마실 수 있냐 없냐 술 마실 수 있냐 없냐. 휴게 음식점 안 돼. 일반 음식점은 됨.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은 술집입니다. 술집. 차번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잡아줘야 돼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특히 동물병원 신경 써요. 동물병원. 병원 간판이 병원 그러면 의료예요. 의료. 동물병원 무늬만 병원이지. 너는 이종근생. 그 다음에 학원입니다. 학원. 자동차 학원, 무드 학원 체크해야 돼요. 학원 그러면 이종근생인데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무드 학원은 위락. 그 다음 타번, 독서실도 있네. 파번, 탁도 빼고 이종근생이다. 일단 읽어줘야 돼요.
탁도 빼고 이종근생. 하봐야 하. 중개사무소 나오면 중개사무소 얼마 미만이요? 500 미만. 아까 30 미만이면 1종근생, 500 미만이면 2종근생. 물론 2종에서는 1종을 빼야죠. 그 잡아놓고.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옛날에는 고시원. 고시원에서 뭐 했어요? 공부해서 공부. 옛날에는 공부. 고시원에서 공부했는데 지금 고시원은 뭐예요? 무슨 공부니까 잠자지. 고시원이 원룸보다 훨씬 싸요. 원룸의 반값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용직 근무자들이 고시원 가가지고 주로 숙박용으로 쓴다고. 그래서 원래는 고시원 명칭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대 가지고 다중생활시설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제조업소 수리점도 있고 단란주점 150 미만이면 2종근생이요. 단란주점이 2종이 아니면 위락입니다. 근데 단란주점은 100% 2종에서 나옵니다. 2종에서 단란주점은 2종. 단란주점은 2종. 안마실서 놀이선수장 2종입니다. 그래서 2종이 좀 많습니다. 문화집회 가게 되면 이제 읽어봐야죠. 문화집회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그러면서 동시문화. 읽어는 줘야 돼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시문화. 동시문화는 한 장 짠 넘기면 2장 짠 넘기면 21호에 뭐가 있습니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데 동물원과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읽어보면 동물을 사육. 배고프면 도축 잡아먹고 식물을 재배하고 이게 동물 및 식물 관련인데 동물원과 식물원은 사육, 도축, 재배가 아니고 관람. 와서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집회. 그 다음에 6호 종교시설도 있습니다. 아니, 나온 적 없음. 7호 판매시설은 시장이 딱 한 번 나왔어요. 시장. 도매든 소매든 좌우지간 시장 그럼 너는 판매 그러면 되고 8번 운수 통째로 잘 나와요. 운송수단. 뭘 가지고 운송해요? 버스, 기차, 배, 비행기. 그러니까 여객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한 장 짠 넘기면 18호 창고시설의 다목. 뭐가 있나요? 물류터미널 체크해야죠. 그러니까 여객터미널은 운수인데 물류터미널은 창고입니다. 창고 기억하시고. 그러면 9번 의료시설, 9호 의료시설 잘 나옵니다. 간판이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유아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병원 그러면 2종근생인데 2종이 아니고 병원 그러면 의료시설인데 아까 동물병원이 2종근생이었고 그렇죠? 동물 2종근생이었고 그리고 의원이 1종근생이었고 그러니까 세 개가 나오죠. 무슨 병원 그러면 너는 의료시설, 동물병원, 무늬만 병원이니까 2종근생, 의원 1종근생. 그리고 교육연구, 그리고 10호 교육연구 쓱 보고 나온 적 없고 노유자 쓱 보고 나온 적 없고 수련 쓱 보고 다번 유수, 호스텔 한 번 났고 운동시설 쓱 보고 넘어가고 업무 쓱 보고 관공서 큰 것들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 넘어가고 일반 업무시설에 그 1번이 있는데 1번이 뭐냐 그럼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자 중개사무소가 30 미만은 1종근생입니다. 9평까지 중개사무소가 500 미만 150평까지는 2종근생이요. 중개사무소가 500 이상이 되면 그때는 업무요. 업무. 그때는 업무시설로 바뀐다고. 그리고 2번 잡아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도 아니고 숙박도 아니고 뭡니까? 업무입니다. 업무. 숙박시설 15호 보면서 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기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어요. 위락시설은 잘 나와요. 위락에서는 아까 단란주점은 2종근생 그랬죠. 그러니까 단란 여기서 절대 안 2종 나오지. 단란주 필요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유흥주점 그리고 무도학원 그리고 카지노. 유흥주점, 무도학원, 카지노 그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공장도 있네요. 창고도 있네요. 창고에 뭘 잡아놓고?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주유소가 딱 한 번 났어요.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알아요. 주유소, 액가스 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액화가스 읽어보면 되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도 있고요. 주차장, 세차장 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동식물 관련 보면서 동물원, 식물원은 없구나 이 생각하시고, 나온 적 없어요. 자원순환 관련 하수, 고물상, 폐기물, 옛날에는 분뇨, 쓰레기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연세 드신 분들이 리어카 끌고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어째야 되니까? 폐지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분뇨, 쓰레기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말을 바꿔서 뭐라고? 자원순환. 그럴싸하잖아요. 자원순환. 그러니까 자원순환 관련, 그리고 교정군사도 있네요. 그리고 방송통신도 있네요. 발전도 있네요. 묘지 관련도 있네요. 그러니까 뭐 라복에 동물 화장실도 있어요. 보니 그런 것도 있어요. 줄 거란 말 안 했어요. 관광휴게도 있고, 관광휴게는 나가 잘 나와요. 가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이게 좀 잘 나오고, 그리고 장례시설 보게 되면 나무, 요즘 이런 게 막 생긴다고. 동물 전용해가지고. 인구 우리가 5천만이니까 5천만에서 뭡니까? 이 동물, 뭡니까? 애견. 그런 사람들이 1000만이랍니다. 1000만 인구가. 5분의 1이니까 생기겠죠. 야영장 옆에다 써놔요. 글램핑. 글램핑이 뭡니까? 글램핑이? 글래머러스 플러스 캠핑. 화려한 캠핑. 옛날에는 그 텐트 쳤는데 요즘 텐트 안 칩니다. 물론 텐트 치는 데도 있는데 요즘은 가면 텐트가 호텔보다 더 좋아요. 거짓말 아니요? 그러니까 허접한 글램핑이 있고 비싼 글램핑이 있고, 비싼 글램핑 1박 하는데 30만원, 60만원이에요. 그 안에 보게 되면 다 해놨어요. 예. 먹고 씻고 자고, 그러니까 침대도 호텔보다 더 좋아요. 거기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해놓은 게 그게 글램핑인데, 글램핑이 야영장입니다. 야영장. 그렇게 하시고, 간혹 가다 우리가 중계하면은 이게 나오는 게, 간혹 가다가 주기장 부지 찾는다 이 말 나요. 주기장 부지. 주기장 부지 찾아주세요 이러고 나오면, 주기장 부지 찾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실제 중계하면 이런 게 들어와 이게. 자, 주기장 부지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자 봐요. 손님 와가지고 주기장 부지 한 500번 찾아주세요. 근데 이분이 주기장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밴드에다 올려. 주기장 부지 500평 찾아요. 그 옆에 중개에서 우리 공동합시다. 선생님 없습니까? 기다려봐요. 그 옆에다 또 여기 없습니까? 다 돌아요. 주기장 부지. 근데 이분이 알아요. 근데 주기장이 뭔데? 물어보니까 글쎄 주기장 했는데. 주기장은 뭐예요? 네. 네. 뭐 같습니까? 주기장 부지 그러면? 자동차를 세우는 것은 주차입니다. 주차. 그러니까 자동차 세우면 우리가 주차장이 주차장. 그때는 주차장 부지 찾는 거 주기잖아요. 기계장치. 대부분 기계장치를 갖다 썼는데 주기장이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밖에 나가면 기계장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로 장비, 중장비. 포크레인 같은 거 있죠? 중장비 세우는 땅을 대부분 주기장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주기장 부지 찾는다, 주차 찾는다.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 찾아달라는데. 주기장 부지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학원에서 백날 공부하고 나와봤자 땅 중개 못해요. 이거 찾는 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손님 와가지고, 주기장 부지 찾아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네, 그럴래요? 수수료 많이 줄 겁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기장 부지 찾자 그러면, 자, 건축물이 있는, 없는요. 건축물이 있는, 없는. 건축물이 있는, 그러면 건축물이 있으면 이것은 주기장입니다. 주기장. 무슨 얘기요?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주기장 해가지고 이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542페이지 맨 위에 아 있죠, 아.
자동차, 그 자동차 아 있죠. 아 쫙 뭐가 있어요? 주기장 있죠. 주기장.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주기장은 뭐라고요? 자동차 관련, 자동차 관련. 건축물이 없는 주기장은 뭡니까? 건축물이 없는 주기장은 뭡니까? 뭡니까? 땅이지, 땅이지. 그것은 땅이지. 지금 우리가 1번부터 29번, 이걸 뭐 하고 있어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러니까 지금 주기장 부지 찾아요. 몇 평 찾아요? 500평. 그러면은, 500평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고? 건물을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건물을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 짓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주기장이 되니까 그러면은 자, 주기장이 그 몇 호라고? 20호 자동차 관련주는 뭐가 된다고? 아, 이게 가능한 지역의 땅을 찾아라 이런 얘기요. 이것은 근데 건축을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면 아무데나 그래요. 아무데나. 이건 건축물이 아니니까. 건축물이 아니면 용도지역 제한을 안 받는 건축물이 아니면 우리가 건물에 우리가 땅 종류 몇 가지요? 21가지. 21가지 했다. 이 29가지 규제인데 29가지 건물이 아니면 그런 규제가 없어요. 그러면 땅 종류 크게 몇 가지 있다며? 건축한다? 주로 대지. 또 농사진다? 농지. 팔아본다? 산. 임야 아닙니까? 이런 데다 하면 안 됩니까? 된다니까. 근데 이 산이 무슨 산인데? 이렇게 들어가지. 이 산이 무슨 산인데? 무슨 산인데? 보전산지냐? 준보전산지냐? 그러면 보전산지를 뭐 해야 돼요? 전용해야 돼요. 전용. 그러면 전용이 나오냐 안 나오냐? 보전산지 그러면 공익용, 임업용 해가지고 자 주기장 용도로 전용이 돼야 안 돼. 이거를 체크해야 되고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이건 산지관리법에서 막아요.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안 막아요. 100% 돼요. 그러면 거기는 두 번째 농지다 그러면 농지에다 되라니까. 뭐란 말이야? 되라니까. 근데 그 농지가 무슨 농지인데? 무슨 농지인데? 농업진흥 지역이냐 아니냐. 진흥지역이 아니면 무조건 돼요. 진흥지역이다 그러면 진흥구역이냐 진흥구역이냐 보호구역이냐 농지법 보고 찾아내야 돼요. 지목이 되다. 되든가 말든가. 잡종지다. 되든가 말든가. 초지다. 초지법을 봐야죠. 그 법에도 적고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돼 안 돼 찾는데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 후에 못해요.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인데 합격 후에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땅 찾는 방법이 실무 2로 나온다고. 실무 1은 나왔잖아요. 실무 1은. 예, 부동산 실무 1 나왔고 실무 2.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 시험 끝나기 전까지 지금 동생이랑 둘이 열심히 책 쓰고 있어요. 지금. 주기장 부지는 이미 다 써놨어요. 지금 주기장 부지는 이미 여기 다 써놨고 그러니까 중개 쪽에서 의뢰가 자주 오는 것들을 웬만큼 지금 해놨고 어쩌다 하나 오는 것들 원숭이 학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원숭이 학교. 그러면 실제로 의뢰가 와요. 원숭이 학교가. 그러면 원숭이 학교가 뭐냐고. 이 땅 찾아달라는데 이 땅을 갖다가 원숭이 학교가 뭔데 그것부터 이제 뒤져야 된대.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실무2 만든 거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봐요. 땅 찾을 때는 저책보험 찾게끔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물 종류는 29가지 있으니까 29가지 일단 몇 번 읽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줄 끈 거 위주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그리고 545, 46 그 박스는 절대 보지 말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뭐를 시작해야 돼요? 용도 변경을 시작해야 돼요. 용도 변경에 이제 다시 앞으로다 앞으로. 앞에 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532페이지 가서 시작해야 돼요. 이제 건축물의 종류가 29가지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바꿀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잠시 쉬고 합시다.